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첫 수업 이야기 단원 표화적인 의사소통에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화의 뜻을 알기 전에 발화라는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발화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 대화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별, 동그라미, 아름모, 세모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발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담화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화는 우리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어떤 상황에서 문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담화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이, 듣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담화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에 보시면 글쓴이와 읽는 이라고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발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화 내용은 말로 나타낼 수도 있고 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맥락인데요. 이 맥락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언제, 어디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이 이 맥락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담화라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는 환경 안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또는 글쓴 이와 읽는 이가 말과 글이라는 내용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담화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담화는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가 있는데요. 먼저 구어 담화는 전달 매체가 음성인 담화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 구별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구어 담화에는 토의, 토론, 대화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어 담화입니다. 문어 담화는 전달 매체가 문자인 담화죠. 편지글이나 건의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글쓴 이와 읽는 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락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맥락에는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 맥락은요, 담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말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 또는 공간적 상황, 그리고 주제, 대화를 하는 의도와 목적 같은 것들이 상황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이념,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이 이러한 맥락에 속합니다. 맥락이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담화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러한 맥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대화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야,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네, 방금 본 영상에서 윤계상 씨가 혼자야라고 물은 것은 사실 여기 너 혼자 왔냐? 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마동석 씨는 아직 싱글이야. 나는 다시 말하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미용실에서 친구가 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 머리 어때? 여기서 B가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다면 좋아. 잘 어울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괜찮아. 라는 대답도 아래 예시처럼 함께 밥을 먹은 후에 부족하면 내 밥 더 먹을래? 라고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잘 어울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의 괜찮아는 아니, 부족하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예시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 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한국인이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다음에 또 보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실제로 밥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언제 먹을까? 날짜를 정해야지 하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이 말들이 또 이 수업을 할 때는 또 유행이 지난 표현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여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문제풀이와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